통합 신공항 부지 선정을 놓고서 이 경상북도와 군위군의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통합 신공항 군위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영준 위원님의 결담은요? 네, 또 어젯밤에 준비했습니다. 어젯밤에 참 많은 걸 하셨네요. 예, 그 성대모사인데요. 그 결담은 몽리를 부릴 거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 지금 저 알겠다. 위에서도 다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김종필 예. 전 대표. 예,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아, 예. 이 중에서는. 전 처음에 맹구 따라하셨나요? 예, 그 충청도 어투를 따라해봤는데요. 그 이게 뭐냐면 예전에 고 김종필 총리께서 내각제 추진을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자꾸 안 들어주니까 그럼 막 좀 어휴 이러면서 이제 그 몽리라는 말씀 쓰셨는데요. 이 사태도 지금 군위에서 어떤 뭔가 목적은 있을 겁니다. 군위 군수님의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이든 뭐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있든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몽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몽리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김용만 군위 군수는 통합신공항 단독 후보지 관철을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제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거 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소송이라기보단 정치행위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승소 여부는 지나서 자신도 할 걸 다 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일단 한번 말은 꺼냈으니까 예. 끝까지 할 때까지는 그렇죠. 해볼 이게 것이다. 저도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건 김영만 군수 주머니 돈 나가는 거 아니고요. 어. 군비로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조치들은 다 취해보겠죠. 아니 근데 군비로 지출이 되는 거면 타당성을 좀 따져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분위기가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는 입장이니까. 네. 주민들 입장은 어때요? 제가 그 현장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실제 관심 있는 그리고 군과 함께 이 공항 유치를 해왔던 관변단체 이 소속 대표들이나 이분들 말고 일반 주민들은 모르겠다. 그냥 게다가 시끄러운데 이래 됐으면 안 들어오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실명으로 밖으로 못 하십니다. 괜히 이야기를 했다가 동네에서 낙인 찍히게 되면 이거는 뭐 의성도 마찬가지고요. 군위도 마찬가지고 이 공항이라고 하는 이슈가 어떻게 보면 지금 보통의 농민들에게는 이것 때문에 시끄럽긴 한데 크게 관심 가는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근데 김 군수가 워낙에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우보면 이 투기설 네. 온갖 의혹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투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김용만 군수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또 파보셨나요? 네, 김용만 군수가 이전에 도의원을 했던 시절까지 재산이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군위군 우보면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김용만 군수가 가지고 있는 16필지의 뭐 전이나 답이나 이 대지들을 보면 이 가운데 14필지가 모두 우보면에 있습니다. 16필지 중에 14필지가 다 우보면이요? 네, 이게 12곳의 답을 보면 1715평 우보면에 가지고 있고요. 또 2곳의 대지에 32평을 우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보면에 실제 공항이 개발되는 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이 배후지로서 특히 상가라든가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 조성되는 지역에 상당수 부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전에 2015년부터 김용만 군수가 군수 재임 이후에 가지고 있던 토지들을 보면 일부는 상당수가 또 도로 부지로 많이 편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군위군 개발하는 데 있어서 김용만 군수가 가진 땅을 편입해서 개발한 사례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투기설이 더 네, 그러니까 뭐 실제 투기를 했다라고 저는 뭐 보이진 않습니다. 원래부터는 내 땅을 가지고 있었고 이 우보가 원래 좋은 곳이고 공항이 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 내가 네. 원래 땅을 갖고 있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공항 부지로서 우보가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셔야 네.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실제로 6월 말 7월 초였나요? 국방부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중재안이라는 걸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네. 보셨나요? 중재안을 보면 이 중재안을 보는 의성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중재안이었거든요. 활주로는 군위에서 의성 방향으로 나 있고요. 공항이 들어왔을 때 관련 시설들, 부대 시설들은 모두 다 군이 이렇게 활주로 있는 방향에 이쪽에 군위군의 모든 부대 시설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의성 입장에서는 소음만 떨어지고 이 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들은 실제로 군위로 모두 다 이게 떨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의성군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정도의 아니라면 군위 입장에서 내가 군위 사람이라면 얼른 받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굳이 받지 않고 이렇게까지 몰고 갈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군위 내에서 이 정도의 아니라면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의견들이 꽤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의성이 이 안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중재를 해야 할 도지사가 순간 발을 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군위 입장에서는 이 안이 확정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의성의 항의로 도지사가 발을 뺀다면 만약에 이 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했을 때 만약에 이 안이 변경이 되면 그때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안에 대해서 이 정도면 받자라고 주장을 하고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군수들까지 설득을 하고 나섰던 사람들이 지사가 발을 빼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라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군위 국민들을 설득해 보겠다라고 나서는 주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지금은 군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수가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리를 부리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는요. 지금 의성군은 관련 시설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따르겠다라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선 상태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재안을 내놓고 각각 의성군, 군위군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중재안을 아무것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만 해주면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군수들, 양쪽 군수들 모두 다 책임질 수 없는 안이라는 거죠. 그럼 이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경북도에서 입장문을 13일 날 발표를 했는데 군위군 신공항 유치 13가지 주장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가면서 다 답변을 달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를 보도자료를 내서 서로 이게 종이로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네. 굳이 도가 이렇게 군위군에 대해서 팩트체크라고 한다면서 13가지의 입장을 낼 필요가 있었을까? 이 시기에 필요한 거는 가장 합리적인 중재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내용을 보면은요. 군위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론을 핀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투표 결과 군위 국민이 74.2%가 소보를 반대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위원회는 후보가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 소보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뭐 공동 후보지에 대한 안개 일수가 이 소보는 너무 많고 안개 일수가 그러니까 소보 같은 경우에는 58일이고 우보는 5일이다. 그러니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이 안개 일수가 굉장히 영향이 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적합하지 않다라고 군위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천공항은 안개 일수가 62일이고 광주공항도 한 60여 일이 돼도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의 하나하나 조목조목 확인을 해줬지만 이런 식의 설전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시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경북도는 왜 이런 입장문을 냈을까요? 화가 난 거죠. 이 문제는 경북도가 이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군위 측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안개 일수가 많아서 비행기가 좀 뜨기 어렵다든지 이런 거 다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정청 입장에서 사실을 밝힌 게 맞죠.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먼저 제공한 군의 잘못이 있고 소송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법조계 대체 시각은 이거 소송해도 안 된다. 승소 가능성이 낮고 두 번째 해도 하세월입니다. 이거 이 복잡한 소송 대법원까지 가면 3년에서 5년 최소한 걸리는데 이거 공안 두고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군의군이 하는 행동 자체가 좀 법률 규정이나 이런 게 다 부합하지 아니하고 소송 자체도 너무 정치적 행위로 보여지기 아닌가 이런 점에서 경상북도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렇게 입장문을 낼 수밖에 없는 사정의 원인 제공은 군의군이 했다. 그래서 잘못은 군의군이 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경상북도가 이런 입장문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 통합신공항 유치 실패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거는 경상북도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경상북도가 외곽 내유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입장문은 한번 냈지만은 경북의 명분이나 어떤 가오를 지키기 위해서 입장문을 냈지만은 바로 군의와 물밑 협상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옳고 그름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안을 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물밑 협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먼저 기선으로 이렇게 입장문을 냈다고 보고요. 정말로 이걸 타결시키려고 한다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강력한 입장과 또 뒤로는 부드럽게 소통을 열어가야 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왜 7월 13일 날 냈을까? 그 날짜에, 경상북도에 이유도 너무 뻔히 보인다. 7월 13일이 김영만 군의군수 뇌물수수 혐의 재판 맞아요.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공판에 참석을 했는데 참관을 했는데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재판이 진행됐거든요. 네. 이 와중에 이 팩트 체크 반박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영만 군의군수가 저 봐라. 재판도 이렇게 받고 있고 알고 보니까 허위 주장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거는 경상북도가 조금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아까 우리 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 이 JP가 되지 말고 DJ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JP는 내각제 하자고 해서 DJ한테 꼬임에 넘어갔다가 결국 못하고 실패했잖아요. 근데 DJ는 어쨌든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당근을 계속해서 주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상대방을 약올리거나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DJ가 JP 보고 군사정부에 참여했다고 막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같이 단일화했을 때. 하여튼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당근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당근도 정도가 있는 거지. 당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네. 13개의 팩트체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극과 극으로 치닫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경상북도가 이후에 단호하게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것을 당근을 준다고 해서 저는 군의군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햇볕 오히려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이게 100% 만족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조금씩 양보를 하더라도 군의군, 의성군을 설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먼저 내놓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패스트 트랙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김영만 군의군수가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이 결과에 따라서도 좀 영향이 미칠까요? 네, 그 김영만 군의군수 공판이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언제 선고가 나올지 대략 한 9월에서 10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때까지는 김영만 군수는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이게 만약 다른 방식의 해결책이 뭐 중재안이라든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담판을 짓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자신이 이 재판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쭉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재판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뭐 결과를 이렇다 저렇다 예측하긴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은 뇌물 사건에서 무죄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되는 건데 안 받아들여지면은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법정 구속이 되는 예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가 미래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좀 불행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어떤 군의 측의 입장이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군의 측의 입장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세요? 저는 이게 법정 구속되지 않는 한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한을 7월 30일까지로 경상북도가 제시를 했거든요. 국방부도 그렇고. 제3지역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갈 텐데 그 부산 경남권을 중심으로 한 가덕도 공항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는 답이 없이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물론 공항이 이전되면서 피해를 보는 지역도 되게 많고요. 농가들의 어려움도 저희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항이 이전됨으로 해서 우리가 방위 산업을 이 배후 단지에 조성할 수 있고, 방위 산업으로 인한 고용 창출과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거기다 공항을 짓는 기간 동안에 대본에 10조 가량의 예산이 토목 사업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경북 지역에 풀리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때문에 이 공항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네. 통합신공항 군의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안형진 위원님의 결어로 마무리 지어볼까요? 과유불급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게 그렇듯이 연애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고무줄도 그렇고 너무 땡기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군의 측의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너무 땡겨서 끊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판을 깨면 안 되죠. 좀 많이 땡기셔가지고 마지막엔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과유불급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군의군이 좀 밀당의 고수가 되면 좋겠네요.